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요일, 이제 12월 1일입니다. 그죠? 일요일 찐시황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아서 다들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요일 날부터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그냥 뭐 조정을 완전히 쭉 받아버린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저는 이제 쌍바닥을 좀 찍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트렌드 하단 자리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와줬는데 요렇게 이제 쌍바닥을 하나 만들어내는 뭐 그런 모습. 여기 이제 조금 더 위에서 돌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면 좀 정말 좋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 지금 어떤 수렴 구간 여기서 상방으로 좀 올라설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이제 현재 어떤 구간에 있냐면, 이게 이제 뭐 PBR로 봤을 때 0.8, 0.85 요 구간대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요런 구간이 그만큼 지금 뭐 역사적인 어떤 저점단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8 이하로 내려갔던 적은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이제 저점을 잡아줬던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고, 그 ADR이라고 있는데, ADR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75 정도 내려오면 이제 과매도권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요번에 여기 이 구간도 ADR에선 75 이하로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뭐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간밤에 미증시 보면 테크주들도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한 2% 정도 올라줬고, 빅테크들이 좀 잘 올라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저점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그럴 때는 괜찮겠죠. 이제 하루짜리 퍼포먼스 봤었을 때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보면 위클리로, 이게 위클리인데 위클리로 보시면 테크가 이제 저 밑에 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어저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지금 뭐 컨슈머 시크니컬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좀 좋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일주일 내내 제일 강했고, 헬스케어도 일주일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로 보면 헬스케어가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헬스케어가 다시 달릴 수 있을지 주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거 이제 미증시에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집중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부동산 쪽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달 내내 지금 계속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월간에서의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계속해서 좀 변화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미국 증시 또 투자하시는 분들 섹터라든지 ETF 쪽으로 보신다면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성적,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시고, 성적이 점점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건 참고해 보시고, 일단 요거를 먼저 국장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 국내 증시도 사실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어떤 섹터단 이런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강하게 가고 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 이 보시면 통신업이 KT라든지 LGU+, 그 다음에 뭐 SK텔레콤 다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향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 이런 거를 이제 떠나서 보게 되면 이제 지수, 지금 이게 이제 일주일간이거든요. 코스피만 그냥 갖다 놨습니다. 뭐 코스닥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주일간 이제 이런 업종들이 강했다라는 건데, 보면 시총이 쪼매난 기업들이, 쪼매난 섹터예요. 쪼매난 섹터들. 그러니까 뭐 보험은 뭐 그래도 조금 괜찮긴 한데, 쪼매난 섹터들이 대부분이고, 뭐 통신업 해봐야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뭐 운수 장비, 뭐 이런 거 이제 좀 큼직큼직한 것들, 섹터들, 화학, 제조, 이거 다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좋으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어떤 스토리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면, 국장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화학, 제조, 전기전자, 이거 다 대부분이 이제 시총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통신업,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통신업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거의 내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국내에서 수출 쪽은 안 가고 내수 쪽이 이제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수출이라든지 이게 이제 반도체 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가 안 좋아지는데 거기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수출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기보다는 뭔가 내수 시장, 이 트럼프의 보편적인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섹터들, 거기로 이제 좀 집중이 많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도 사실 인터넷 관련된 뭐 AI 관련된 이런 얘기 나오지만 내수입니다. 그죠? 카카오도 뭐 금요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도 내수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SK텔레콤, 그 다음에 뭐 KT, 뭐 LG U+, 다 내수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상향 흐름을 쭉 이어가는 것도 이제 금융주들이라든지, 금융주들 이제 크게 안 빠지고 계속 그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통신주들, 뭐 인터넷 기업들, 뭐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들, 이거는 내수인데?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 뭐 한국전력, 뭐 이런 것들 보면 내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꾸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뭐 개인들처럼 장이 안 좋으니까 팔고 나는 현금 들고 있어야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들어와 있는 돈을 갖다가 계속 굴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위험해서 현금을 많이 들고 있겠습니다.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펀드 매니저 잘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금을 운영하거나 뭐 이걸 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쥐어 짜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그런 유틸리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글로 돈이 쏠리니까 거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가 이제 시장 탓을 하잖아요. 시장 탓. 국장은 뭐 코인 시장보다 뭐 코인 시장 같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섹터 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우상향하는 것들이 대부분 유틸리티라든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제 국내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탄탄한 기업들로 이렇게 쏠리고 있고요. 뭐 KTNG 이런 거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돈이 쏠림,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쏠림이고, 또 우리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죠? 모멘텀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뭡니까? 뭐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다더라,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떠드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시총이 쪼매난 것들이 많이 움직여요. 쪼매나다라는 게 막 시총 막 1000억 이하, 뭐 정말 뭐 거래대금은 빵빵하게 터집니다만은 그렇게 좀 적은 돈으로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시세 탄력이 그나마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조 단위의 막 종목이 막 시세를 막 엄청 내고 이런 거는 진짜 2019년 전에는 정말 잘 안 나오는 뭐 이벤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유한양행 올라갈 때도 그랬고, 삼천당 제약 올라갈 때도 그랬고, 요번에 뭐 알테오젠도 올라갈 때 막 쫙쫙 올라가잖아요. 대형주들도 시세를 쫙쫙 뽑아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는 그래도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돈이 적다 보니까 옛날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뭐 거래대금 하루에 3조, 4조 이렇게 터질 때 코스닥 그때 잡주들만 움직였습니다. 개잡주들만. 그래서 지금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아니라 원래 이랬던 시장이에요. 원래 이랬던 시장. 전 세계에서 2%의 학고방 2%밖에 차지 안 하는 비중의 그런 증시였고요. 이런 증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큰 것들, 시총이 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국내 증시의 어떤 뭐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 다음에는 저는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있더라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클릭 몇 번 하면 우리 미국 증시에 전 세계 1등 기업들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국내 기업들 살까? 국내 기업에서 투자를 하는 메리트는 이제 세금이라는 그게 하나가 있잖아요. 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우리가 여전히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건데 요번에 이제 12월 달에 그 금투세 요거 이제 폐지가 되고 나면 조금 변화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뭐 그것도 관련해서 그 뭐죠? 그 뭐 상법 개정 뭐 그것도 되면 좋고 어떻게 될지 일단 뭐 금투세가 일단 되고 나서 봐야 되는 문제니까 요렇게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코인 시장이니 뭐 그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도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빅테크라든지 이런 큰 줄기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돈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저처럼 뭐 이렇게 투자 관점, 그다음에 모멘텀 투자 이렇게 이제 또 나눠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는 뭐 몇백 프로 오르죠. 한번 오르면 빠질 때 또 뭐 어마어마하게 또 빠지죠. 그래서 코인이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거기도 이제 중소형단의 작은 종목들이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장을 뭐 그렇게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국장이 잘못돼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섹터의 선정, 그죠? 섹터의 선정, 종목의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섹터에 더 좋은 섹터를 내가 발빠르게 잡을 수 있고 종목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시장이 잘못됐네? 항상 시장은 옳습니다. 시장은 옳고 시장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아니 뭐 모든 게 시장이 잘못됐다는 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해야 된다? 근데 미국 주식 해가지고 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국보다는 뭐 이렇게 기고 있는 한국보다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낼 확률이 높지만 뭐 한국도 이렇게 잘 찾아보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관 수급인데요. 요것들을 이제 한번 쭉 보면 어떤 기업들로 외국인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요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딱 일주일치 수급이에요. 일주일치 수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치 수급을 봐도 되는데 일주일치 수급 한 달이면 뭐 대한민국 주식판에서는 강산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쪽 테마 같다 저쪽 테마 같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주치만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뭐 최근에 이제 잘 가고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기관 수급들이 쏠려 있는 그런 기업들이더라. 뭐 KTNG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이 뭐 루닛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JYP라든지 요 숲은 아프리카 TV고 SM 요거 뭐 엔터테인먼트죠. 요런 기업들이더라. 한글과 컴퓨터. 뭐 여러분들이 아마 한 주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의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수급을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수급은 단타의 성격이 좀 크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쫙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큰 우량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연속성 있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그 외국인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기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밑장 빼기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구라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좀 소형주들 같은 경우, 중소형주들에서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두시고,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그 밑장 빼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연금이라든지, 연금 사모펀드가 일단 좀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긴 한데, 어쨌든 뭐 연속성 있게, 그래도 그나마 좀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 수급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봐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요새 보면 지금 올라가는 것도 SK텔레콤, 네이버 뭐 이런 거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란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냥 겹치는 종목,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특정 일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얘기를 드리잖아요.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던 거, 그 전날 거래대금 많이 쏠렸던 거,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메이저들은 어디로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쪽에 섹터에 공통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섹터의 공통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거기를 투자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는 아까 전에 SM이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YG 엔터테인먼트를 사고 있네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최근 바닥권에서 한 40~50% 올랐거든요. 요것도 지금 뭐 외국인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성광밴드, 뭐 조선기자재로 신고가 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사고 있고, 요렇게 이제 보면 조선도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들 딴에는 아까 내수 종목들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방산도 여전히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추세적인 이탈이 완전히 나온 게 아니라면 하나의 눌림 구간에서의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들, 내릴 때 이제 잔잔하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라면 고개 딱 돌리는 시점에서는 시세가 한번 팍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누려보다가 우리가 공략의 포인트를 삼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통신주들 우리 한번 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그 KT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금융주들 뭐 주변에 지인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냥 어디 은행 쓰는데, 네 통신사 어디 쓰는데 이렇게 물어봐서 통신사 SK텔레콤 쓰면 SK텔레콤 사, 그 다음에 저기 KB금융 쓰면 KB금융 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금융지주 쓰면 우리은행 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주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다, 그죠? 2023년도 뭐 말부터 해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보면 뭐 KB금융만 우리 한번 볼까요? 2023년도에 제가 이제 뭐 우리 하나 증권에서 뭐 이벤트 해가지고 가입하면 뭐 돈 주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기업은행을 산다라고 했던 이유가 추세가 이렇게 살아서 올라가고 있었고, 뭐 전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왔죠.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추세 탄력이 좀 좋았었거든요. 보면 이제 2020년도 말에도 계속 우상향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정도 별로 안 나왔고 이게 신고가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샀던 거고, 그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들도 이제 추세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저런 공략을 할 수 있었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상승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 찐시황에서는 신고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하면 뭐 계잡주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신고가 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부터 시세가 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량한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신고가를 가는 것들은 거기에 따른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럼 아까 통신사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 통신사를 이야기 드리냐? 얘네들 지금 신고가 52주 신고가 들어가서 달리고 있는 섹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도 뭐 신고가를 들어선 시점에서부터 뭐 한 30에서 한 뭐 50%뭐 사실 어디가 끝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계속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상승인 섹터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접근을 해볼 만하고요. 자, KT가 지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진짜 2023년도 바닥에서 생각하면 70%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또 올해 뭐 2024년도 저점단부터 해서 보더라도 한 50% 가량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 이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니까 많이 올랐다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종목들 가입자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플랜을 사용하고 있냐, 그 다음에 인터넷 쓰고 있냐, IPTV 쓰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 매출이 딱 잡히고 거기서 고정비 빼고 나면 이익이 딱 잡히고 숫자가 그냥 눈에 훤하잖아요. 미래 불확실성이 최대로 적게 잡히는 것들이 이런 업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이런 데 지금 메이저들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생각할 때 저는 그때가 빠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고점을 딱 넘어서는 뭐 돌파 구간이 나오고 하는 이런 지점에서 올라가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샀으면 제일 좋았겠죠. 베스트겠죠. 그렇지만 뭐 여전히 나쁘지 않다.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보면 요 PPT 중에서 여기는 매매, 여기는 그 투자 아이디어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KT를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KT는 AI의 거대 언어 모델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저는 AI 시대 통신사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3년도 뭐 방송국 다닐 때마다 이제 통신사들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그게 이제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랑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상승 흐름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파동에 이 사이즈가 있거든요. 파동의 사이즈가 항상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비슷한 구간에서 이제 돌파 못하고 횡보하면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그럼 이탈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렴을 하더니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지금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파 자리 내가 돌파 매매하는 사람이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눌림 조정이 나올 때 또 공략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세 탄력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5일선 위로 붕 떠갖고 지금 가고 있는 이 현상. 앞에는 보면 5일선을 올라갈 때 거의 이제 밟다시피 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강하다라는 걸 반증해주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평선 최대한 붙었을 때 그럴 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잡아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5일선을 만약에 종가에 이탈하게 되면 뭐 21선까지는 눌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21선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또 매수를 해보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트렌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밟으러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KT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략을 포지션을 이제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 보시면 긴 흐름에서 KT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저항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항 구간에 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눌림 나오면 눌렸다가 돌리는 시점 뭐 이런 구간들이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서 보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건 알겠어 그렇게 근데 북밸류로 이제 어느 정도 되냐 보면 PBR이 0.73밖에 안 돼요. 통신사 여러분 정부에서 엎드려 옆으로 굴러 일어서 딱 이러면 말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회사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이제 그 망 사용권 이런 것들을 입찰을 통해서 하고 뭐 제재를 또 가하려면 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팔목을 삐틀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금융권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금융권이 먼저 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팔목 삐틀 수 있는 기업들. 제가 이제 처음에 밸류엄 할 때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정부에서 팔목 삐틀 수 있는 기업들부터 움직일 거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다 올랐고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보세요. PBR이 0.7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12조죠. 12조고 지금 이거 자본이 얼마나 있나 볼까요? 자본이 이렇게 있네요. 19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PBR이 이제 이게 1 될 때까지는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한 17% 아니지 7%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통신주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배당을 지금은 이제 주가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뭐 4%로 찍히지만 이게 이제 또 내려오고 나면 배당률 보통 한 6에서 한 7%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서 접근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거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 준비를 한 게 통신주들은 아니고요. 요거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에 토요일 날 여러분들 진시황 거의 들으셨을 내용이고 아침마다 또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냥 요 정도 그냥 한번 살펴만 보세요. 아마 이주연 이사가 또 한번 다 커버를 했지 싶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조선중공업, 전력설비 이런 것들 이제 움직임들. 지금 아직도 기자재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신고가 그러면서 눌림에서 되돌리는 모습이고 조선도 주말간 금요일이었나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뭐 또 수주한 것들 컨테이너선들 수주한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재건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지금 꽤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바이든이 저기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지원을 해주고 저기 어디냐? 영국에서도 미사일 사용을 허가해줬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 흔들리더니 확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게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게 바뀌지 않는다라면 저는 재건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크게 받은 거 지지 구간대에서 되돌림이 만들어지면 또 한번 이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듯이 움직이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기로 하고요. 대왕고래는 지금 12월 10일 날 이제 시추선 도착하고 12월 중순부터 이제 시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뭐 바닥에서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되돌림이 나온다라면 뭐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들 지금 뭐 아티스트 스튜디오라고 레몽레인이 대장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기간조 이렇게 급등해 있다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일정이 다가오게 되면 시세가 또 상승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도 12월 달 일정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합니다. 폴라리스 AI,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종목들도 다양하게 있고 그런데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카페24도 어떻게 보면 뭐 내수, 뭐 인터넷 기업, 뭐 도존비존, 그 다음에 엠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 트렌드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의 이런 트렌드가 꺼지지 않는다라면 국내 이거 계속 좀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요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도 좀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의 특징이라고 하면 신규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기업들이 올라가요. 근데 그 신규주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매물대도 적고 시세 탄력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총도 좀 쪼맨한 것들 신규주들 중에서
그래서 보면 이제 신규주들이 금융 같은 경우 돌아가면서 다 또 시세들이 한 번씩 나왔고, 아직 시세 안 나온 것들 뭐 시간 내에 좀 올라가거나 이제 다음 주쯤에 또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봇주들 중에서는 뭐 클로봇인가? 클로봇하고 그 다음에 시메스, 시메스 요 두 종목이 신규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시메스가 딱 그 금요일 종가 베팅 자리였는데 보니까 시간에 3%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월요일 날 시세를 한번 주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AI가 가니까 이제 AI가 탑재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금리 인하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시장에 돈이 이제 풀린다는 거고, 그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어떤 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투자가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디어로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뭔가 실적이 탄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겠죠.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AI라든지, 개발은 되었는데 이제 아직 뭐 실적은 안 나오지만 지금 뭐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AI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히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하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하고 있는 사업단에서의 어떤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서 그 타이밍 좀 잘 맞춰서 공략을 하면 또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그냥 쭉 올라가고 있는 미국장에서는 그냥 대충 잡아도 뭐 좀 빠지다가도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편하다라고 하는 거지, 국장도 타이밍 잘 맞추면 뭐 수익 잘 납니다. 아무튼 아까 전에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 것들 이야기 드렸죠. 쭉 올라가고 있는 것들. 네이버도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을 돌린다라고 얘기 드리고 지금 쭉 올라가잖아요. 네이버, 뭐 카카오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카카오에 대한 기업 내용이 안 좋다라는 거지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뭐 며칠 전에도 목요일 날인가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카카오 어때요? 그래서 카카오 자리는 좋다. 여기서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얘기는 드렸지만 시래기 기업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꾸 쪼개기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적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한 3분 정도 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거 다 하면 40분 걸리겠네. 자, TNL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제가 오프라인 강연으로 815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한 세 가지 종목 중에 요게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TNL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괜찮다, 밸류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올라갔던 거고, 뭐 빠진 것도 있습니다. NISTL 그거는 이제 내년쯤, 아직도 기업 내용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쯤 보면 올라가지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 창상 어디 상처가 났을 때 데일밴드 보통 약 바르고 붙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어떤 젤 타입으로 된 거를 딱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안에 딱지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나와가지고 딱 뗐을 때 흉터가 거의 없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거 발라고 흉터가 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완벽하게 흉터가 안 남습니다. 재생력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요때 이야기를 드렸었고, 주가가 한 차례 좀 밀렸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기업 내용이 너무 좋다. 이게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가 나오는 회사고, 지금 뭐 밸류도 퍼가 10이 안 될 정도로 싸다라고 이야기를 요때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담아두면 수익을 볼 겁니다 였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현실이 됐죠. 지금 뭐 매출 증가라든지 이익 증가라든지, 그때 이제 유럽 시장 공략 이런 내용들 다 드렸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어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어떠냐, 이건 매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하이드로 코로이드, 이게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밴드 대용으로 이제 쓰이는 것들이고, 뭐 이거 기부스 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니들, 지금 마이크로니들의 매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게 2%인가 아마 3%인가 그랬을 건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니들 쪽도. 특히나 TNL의 주 수출처가 북미 쪽이고 여기에서 이제 유럽은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주 거래처가 이게 이제 보시면 철치앤 듀얼라이트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한 70% 정도의 뭐 수출 그러니까 뭐 주 거래처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한 30% 중에 여기저기 있는데 한 10% 정도가 국내 이제 큰 제약사들이고 보면 국내 큰 제약사들에서 다 그 습륜식 밴드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ODM으로 이 회사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DM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뭔가 전체 어떤 마켓에서 밸류적으로 조금 영업이익률 이렇게 좋음에도 좀 저평가 받아요. 우리 화장품에도 ODM 기업들이 보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체 판매 어떤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인식이 되는 그리고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절하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단위의 매출에서 50%에 거의 50% 육박의 성장이 있었고 영업이익률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80%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554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 지금 전망치 잡혀 있는 거, 내후년 잡혀 있는 거 굉장히 크게 또 성장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부채 비율이 13% 거의 얘네는 무차입 경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채 비율이 적어요. 자본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한 200억 되나? 아무튼 뭐 그 정도 되는 거니까 무차입 경영이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35%, 유보율이 3,590%입니다. 유보율이 이렇게 높은데 기업이 잘 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배당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기업이거든요. 얘네는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어요.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일단 뭐 기업 오너가 뭐 그런 생각이 없으면 뭐 다 필요 없겠지만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유증을 하는 경우들 상당히 간간히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게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1, 2분기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3, 4분기에 이제 재고를 한다라기보다 이제 뭐 재고가 있으니까 그걸 파니까 여기는 그렇게 크게 뭔가 매출이 안 잡히겠죠. 그리고 내년 또 1, 2월 되면 또 뭐 이런 데서 구매를 쭉 해요. 그래서 1, 2월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좀 주가가 계속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023년도 여기가 2023년도 여기가 2024년도인데 보시면 뭐 요때는 금리 인하 시점이었으니까 뭐 모든 그게 다 안 좋을 때고 요때를 이제 놓고 보면 연말에 한 3, 4분기 안 좋았다가 지금 또 3, 4분기 안 좋아지는 시점으로 가니까 여름 피크 치고 이제 또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 앞에서는 추세 상승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에 동반해서 이렇게 가는 전략인 거고 이거는 기업의 성장과 가치를 보고 긴 관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어떤 스윙 관점, 어떤 추세 추종을 하는 거죠. 추세 추종을. 이거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 아니면 뭐 긴 관점의 어떤 투자의 전략 이런 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좋은 기업이니까 싸고 좋은 기업이니까 이게 이제 아직 12월까지는 시간도 남았고 또 뭐 내년 1월쯤 해서 이제 바닥을 잡다가 돌릴지 어떻게 될지는 뭐 모릅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시가총액이 4,800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점 여기가 지금보다 한 30% 올라 있는 가격 단위거든요. 여기 6천억 조금 넘어갔을 때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아까 전에 557억 퍼 10배를 우리가 준다라고 했을 때 5천억이 적정 주가다. 그러면 내년도의 실적을 한번 보니까 700억 가량 돼요. 내후년도는 1,000억이에요. 그럼 700억 정도를 잡고 본다 했을 때 시총 7천억은 이 고점은 넘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 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냐? 얼마나 저점 단에서 내가 잘 모아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얼마나 궁뎅이 무겁게 기다려낼 수 있느냐? 요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좋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그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잡느냐. 자, 이런 구간들,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구간들 있죠. 이게 이제 주봉인데 요때가 블랙먼데이 8월 5일 날이거든요. 이 이후에 매수 주체들이 누구냐면 기관들이었어요. 기관들이 여기서 이런 가격단까지 내려오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담았단 말이죠. 얼마냐면 대략 55,000원짜리 이런 가격단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밸류적으로 싸지는 구간,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이 계속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가격단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 55,000원짜리가 일단 괜찮은 가격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요렇게 이제 그 지지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요 가격단에서 이 60선인데, 요게 60선인데, 여기서 또 지지받고 또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봉상에 5일선이니까 일봉상에 21선 위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때는 방향을 돌리는구나 하고 사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될 거고요. 아니면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싸다는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차트를 안 보고 기업의 내용만 보고 본다라면 55,000원짜리를 공략해 볼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단점이 뭐냐면 수출 기업이라는 겁니다. 수출 비중이 78%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편적 관세니 뭐니 이런 거 때리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70%의 그 물량을 갖다가 미국 기업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보편적 관세 때문에 이거 뭐 제품값에 반영을 해서 판다. 세금은 너가 알아서 내라. 얘네들이 오케이 해서 제품값을 상승시킨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걸 거고요. 뭐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런 논리로 이게 여기까지 빠진다, 5만 원 이하로 빠진다. 여기 보이시죠? 블랙먼데이 때 내려왔던 요 가격단 이하로 내려오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 요 트렌드 라인 하단에서 뭐 57,000원이나 이런 데서 매수를 해본다. 내릴 때 그러니까 사는 거죠. 요거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정배열로 만들고 올라가는 시점에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갖다가 한 5%를 갖다가 여러 번 쪼개서 나눠서 살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정말 많이 빠져서 5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라면 비중을 갖다가 그때 굉장히 크게 늘릴 것 같아요. 전체 뭐 포트에 한 20%를 담겠다? 그러면 나머지 15%는 일단 5만 원 이하로. 그리고 만약에 이 떨어질 때 5%씩 담았는데 방향을 돌려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내려오는 이 트렌드 자체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 방향이 확실하게 돌렸다라고 할 때는 뭐 저점에 사는 것보다는 위에서 사게 되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한 거니까 그때 비중을 10%나 15% 정도를 담아서 20%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비중은 뭐 20% 얘기를 드렸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죠? 이런 종목에 한 10%만 넣겠다 하면 그 10%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율대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엔터주들 얘기는 그냥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수주 관련주들 우상향 추세 추종하는 전략 있죠. 그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5년도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섹터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런 것들이 조정 마무리하고 돌리는 시점, 아니면 추세 추종일 때는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이평선에 닿았을 때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엔터주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찐시황 끝나고 저기 스터디방에서 요건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도 우리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